진짜 궁금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.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. 근데 김정은은 왜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까? 내 말이. 과유불급. 정량. 저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어도 그걸 정말 우리가 연구한 또 우리가 제의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이제처럼 뭐 매달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항상 말하는 게 김일성과 김정일, 그러니까 수용님과 장군님의 노화는 쉬는 날도 모른다. 주말도 모른다.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휴가도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. 이 시간에 말해도 지금 뭐랍니까, 노화가 우리가?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.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요. 우선 연구했던 것이 확실히 효과가 좋다. 사진을 찍고 올라갈 때 제품 올라가는 다 도안해가지고 다 제품을 만듭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게 올라가냐면 제에서처럼 올라가는 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삼가 올립니다. 이번에 연구한 것은 무엇입니다. 과학적으로 어떻게 좋았다는 거 다 써 올리고 이걸 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은 무엇입니다 해서 그 제품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. 사진까지. 그래 올라가서 그게 검토하는데 이렇게 다 올라가더라도 실제는 김일성, 김정일이가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죠, 반증은. 결국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래도 오래 산 셈이다. 그나마. 그렇죠. 왜냐하면 그럼에도 북한 불구하고. 일반 주민들의 나이를 비해 봤을 때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비만해가지고 둘 다 얼마나 비만했습니까? 그만하면 오래 산 것이다. 김정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되게 좋아졌대가지고 사실은 많이 다녔거든요. 제대로 지키라는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것 때문에 마지막에 죽은 걸로 봐요, 내부적으로. 그만큼 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고 뭐 딱 하다가 일정한 시간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에이 괜찮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유명한 사례가 김정일이 꼬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. 꼬작 세지. 헤네시 꼬냑을 좋아했어요. 세요.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 헤네시 파라디 최상급 라인을 1년에 11억 원어치 수입했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거든요. 거기에 뭐 담배도 좋아해서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 술하고 담배는 못 끊어요. 김정일이.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때의 김정일보다 더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.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고.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,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. 그때 김정은하고 폼페이오가 단둘이 나눴던 얘기를 폼페이오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이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게 폼페이오에 대해서 이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고 자기 애들한테까지 핵을 지고 있는 국가의 수령 자리를 물려주고 싶겠냐. 개인적인 아빠 대 아빠 입장으로서 내 아이들에게 핵을 지고 언제 분가될지 모르는 이 북한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겠냐.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속내를 폼페이오에게 넌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독재자들이 군중 앞에 성남 군중 앞에 끌려가서 마치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왕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됐던 것처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잦은 음주와 이 흡연으로 이어지는 거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게 같이 마실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마시다가 괜히 훔쳐가지고 실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.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. 제가 보니까. 김정은은 누구랑 마셔? 참 그것도 궁금해요. 지금 현재 김정은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버지 때에 있던 그런 간부들입니다. 그렇지. 이 옆에 보게 되면 자기 나이 또래가 하나도 없거든요. 게다가 또 김정은이는 와인도 비싼 거를 그래서 계속 수입에다가 와인을 마시는데 김정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포악하다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포악합니다, 이 사람이. 그래서 이제 술을 같이 하다가도 옆에 간부들,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옆에 만약에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다 하게 되면 귀 싸대기를 그 옆에 그런 말이 있어요? 아버지 뻘 되는 간부. 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 귀 싸대기를 안기는 거죠. 그렇게 좀 포악하는. 사실 술도 문제인데 고열량 음식이 더 문제거든요. 김정은이가 어디서 유학했어요?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요. 스위스에 에멘탈 치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대요. 성인은 자기 스위스 사람들은 50g 넘어서 안 먹는데요. 왜냐면요, 그게 엄청나게 고열량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이게 덩치를 키우려고 스위스에 와가지고 간식으로 뭘 먹냐면요, 그 치즈에다 초콜릿을 싸서 먹는데요. 그게 엄청나게 살찐대요. 근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냐면은
김정은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꼬냑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이거를 아마 안주로 먹는 것 같아요. 숨어 그리고 되겠다, 숨어서. 또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치즈를 뭐라냐면 평양에서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. 평양에도 이런 치즈를 만들어봐라.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되니까 여기에 또 엄청나게 격분하고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박사님들 다 계십니다만 달게 먹습니다. 맞아.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거나 네.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우리 왜 흔히 당 떨어졌다고 하잖아요. 네. 결국은 그게 이제 자신의 몸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 집권했을 때만 해도 몸매가 저렇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처음에 딱 집권했을 때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뭐냐, 자기랑 비슷하게 닮은 김일성 흉내를 냈거든요. 김일성 흉내를 내기 위해서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몸도 좀 불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권력을 안정화한 후에는 이거 빼야 되거든요. 근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장 절제 수준이라든지 이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. 근데 북한의 어느 의사가 감히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밖에서 불러다가 뭐 특히 이제 프랑스 쪽 의사들이 입이 좀 무겁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김정일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쪽 의사들을 불러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아마도 그런 나중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은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.